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벽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벽은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벽을 단단히 세우게 만듭니다. 이 벽은 처음에는 나를 지키는 도구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고 나를 고립시키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냉담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끊길 것입니다. 반면 상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벽을 허무는 사람과 벽을 세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새로운 직장에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이 강해져 대화에 서투르곤 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스타일이었죠.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물었습니다. 오 씨,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적응할 만한가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선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회사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한 여성은 같은 상황에서 선배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선배님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느꼈고 관계는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벽을 허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태도, 변화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안식을 찾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건네고 친절한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외면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우리 역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을까요? 잠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첫인상은 소통의 핵이다. 첫 마음, 첫 만남은 늘 새롭고 각별하다. 이 문장은 우리의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첫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도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행동은 강력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김영수 씨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모이면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을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태도는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용기를 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만들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입니다. 존중과 신뢰는 벽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시작을 가로막고 신뢰를 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곤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그 또한 나를 존중하게 되고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존중의 반대편에 있는 비방과 무시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위축될 것이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대화를 단절하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과 표정,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진심 어린 미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존중에서 시작되지만 꾸준한 행동과 일관성을 통해 깊어집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견고한 관계를 만듭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계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약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그것은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신뢰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수한 후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그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큰 위로와 신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신뢰를 쌓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존중과 신뢰는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가 다른 순간에는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꾸준히 존중하고 꾸준히 신뢰를 쌓는 노력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상대를 존중하며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존중과 신뢰는 말로만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행동에서 시작되고 시간과 노력을 통해 꽃피웁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이고 신뢰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따뜻해집니다. 존중과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인상입니다. 첫 만남은 관계의 시작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이 첫인상은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첫 이미지가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가 됩니다. 잠언 315에서도 첫 마음, 첫 만남은 늘 새롭고 각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새롭고 각별한 그 순간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느냐, 혹은 벽을 쌓게 만드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인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요소는 태도와 표현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표정과 미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띤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고 친근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표정하거나 심지어 찌푸린 얼굴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고개만 끄덕인다면 대화조차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즐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첫인상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밝고 진심 어린 미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 첫 만남에서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란 오만하거나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지원자가 머뭇거리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면접관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단정한 자세로 시선을 맞추며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여러분은 신뢰를 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수 씨,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미나 씨,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서 꼭 뵙고 싶어요. 이처럼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주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름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정체성이기에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당신은 특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특히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순히 네, 그렇군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름을 섞어 말하면 대화는 더 따뜻해지고 상대방은 더 소중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진정성 있는 대화. 첫 만남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화는 신뢰를 쌓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거나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행동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라고 말한다면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대화를 더 깊이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진정성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관심을 느끼려면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관계는 쉽게 발전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미소를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름을 기억하며 진정성을 담아 대화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관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대에게 다가가는 순간 첫인상이라는 짧은 찰나 속에서 시작됩니다. 첫인상이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라면 공감과 경청은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더라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처음에 긍정적인 인상이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고 있거나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으로 끼워 맞추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신뢰와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진심으로 동조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때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감은 그 이상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구나. 내가 보기엔 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대답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감정에 손을 내미는 행동입니다. 공감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경청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하길, 말을 아끼고 듣기를 즐겨라. 듣는 귀가 열린 자에게는 지혜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키우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경청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변의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맞아요와 같은 짧은 반응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달하세요. 이는 단순하지만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셋째, 재확인하고 질문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다는 거지. 그 일이 너에게 큰 스트레스였겠구나. 혹시 지금은 좀 나아졌어?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느끼고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감과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끊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건 나도 알아라며 이야기를 가로채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책을 강요하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해결책보다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보다는 그럴 땐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공감과 경청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 노력하고 그 감정에 반응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 피곤한 표정으로 오늘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한다면 정말 고생 많았겠다. 쉬고 싶지?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관계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으로 공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감과 경청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가치이며 관계의 신뢰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정직한 태도나 솔직한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때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진정성의 핵심은 스스로를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유쾌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진정성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동료들에게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 혹시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정성은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입장은 이렇다는 거지. 내가 잘 이해한 게 맞아? 라는 말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진정성은 때로 우리가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갈등의 원인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말해서 너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신중히 생각할게. 이런 태도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나다운 모습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내적 성찰이야말로 진정성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는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대할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진정성은 시간과 함께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진정성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담으며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솔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정성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성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우리가 타인에게 다가가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정성을 담아보세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성이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면 그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나 태도로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를 희생하거나 지나치게 헌신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관계의 중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 스스로의 노력을 존중하며 도울 여지를 남긴다면 상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느끼게 되고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내 의견을 강요하는 대신 내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작은 도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도움과 관심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바쁜 업무에 치여 힘들어할 때 대신 커피를 한 잔 사다 주는 것, 가족이 피곤해할 때 조용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결국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역할이나 책임의 문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